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 증시는 중국의 봉쇄 강화 우려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6,000달러도 1,100달러 밑을 깨고 잠시 내려왔지만 다시금 반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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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코로나 봉쇄에 대한 이슈 그리고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주면서 코인 시장 역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시적 이슈뿐만 아니라 기술적 이슈까지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FTX 사태가 종료가 되지 않은 만큼 셀시우스의 방향에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서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셀시우스가 오늘 10억 달러어치를 이제 빌려오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부도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 돈을 빌리러 다닌다라는 이야기들이 트위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도 그렇고 우리 어제도 그렇고 계속 FTX 사태를 계속 지켜본 결과 많이 피곤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제가 방금 전에 지켜봤을 때까지 아침에 그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인 이슈 그리고 거시적인 이슈 등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하락할 위험이 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아직도 FT 사태가 있었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덜 됐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리스크 관리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 투자자 분들께서는 섣부르게 이렇게 짧은 반등을 통해서 롱을 잡는 것보다는 더 좋은 위치를 찾아서 잠시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물 투자자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좀 보일 것 같아요. 현재 상태는 이제 좀 좋지 못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아직 저점이다, 바닥이다라는 것은 확실시된 시점이라서요. 만약에 이제 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것을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면 많은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FTX 사태 여파로 현재 셀시우스까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려면 우리 초아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아님, 우리 어제 또 월드컵 개막하고 경기가 몇 개 있었는데 좀 보셨나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역시 저는. 매매를 좀 계속 진행하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쉽는데 안 쉽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경기는 꼭 보려고 이제 네. 있는 한국 경기를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 아. 우루과이랑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주 아니, 걱정이. 월드컵 코인을 그때 얘기하셨는데 전에 바짝 오르다가 확실히 시작하고 나서 좀 죽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계속 바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을 계속 했기 네.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실 항상 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의 등락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아직도 펜 토큰이죠. 이런 펜 토큰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생각보다 별거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히려 시작이 되니까 좀 그게 꺼져갔다라고 보여지고 네. 좀 2부에도 칠리즈를 가지고 왔는데 차트 분석을 통해서 왜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매도를 했어야 하는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코코아톡 방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한 칠리즈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이죠. 그 전 방송에서도 그랬고 칠리즈 이제 매수하지 마시라고 이제 매도를 해야 할 위치가 딱 그 쌍고점이었거든요. 그때 네. 매도하시고 이제 더 이상 매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맞고 그런데 계속 꼬드기는 이런 반등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거에 넘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칠리즈는 이제 그 저점의 바닥을 이제 한번 이탈하는 모양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이미 활성화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의 경기에 조금 집중을 해서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그 네. 해당하는 펜 토큰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칠리즈를 이제 또 다시 진입하거나 하시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월드컵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펜토큰으로 인기를 끌었던 칠리즈가 사실상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2부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초아님과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살짝
감기에 걸리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좀 재봉쇄 얘기도 나오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조금 떨어진 만큼 지금 상황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래도 나스닥의 네. 상태를 같이 보실 건데요. 이제 이게 어제의 나스닥 종료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좀 빨간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리콜 사태도 있었고, 네.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테슬라의 원래 이렇게 주가 방어선이 되면은 뭐 이제 행동을 했었는데 네. 그런 행동이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플러스로 보실 것은 이제 사실 중간 선거가 끝났는데 중간 네. 선거가 민주당이 이제 공화당보다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승리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공화당이 더 많은 의석수,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원 의원이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나왔기 네.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 쪽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선 사실 공화당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조금 제쳐두고 트위터 쪽을 이제 활성화시킬 때 가장 먼저 한 게 네. 이제 트럼프의 트위터 아이디를 다시 좀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네, 맞아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움직임이 하락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네. 이제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애플이나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봉쇄가 아무래도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네. 보여져요.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이제 금리가 동결되거나 하는 것들이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코로나가 그 전에 아무래도 이제 봉쇄를 하지 않을 것이다. 6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지켜볼 건데 좀 서서히 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완화 정책을 좀 이야기를 계속한 상황에서 이제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코로나가 하루에 3만 명 이상 나오는 모습을 보이며 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봉쇄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겨울에 감기에 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걸린 상태고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이런 날씨에 많이 걸리는데 사실 코로나도 이제 예전만큼 크게 뭐 이슈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많이 좀 완화가 됐고 감기적인 것과 많이 좀 사실 감기죠.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도 감기다라고 생각이 돼서 겨울에 이제 이런 날씨에 감기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 정해진 수순인데 이건 역시도 좀 과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불명예를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건 결국 코로나를 제로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코로나 발생지라는 것들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실망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여지고 유럽과의 관계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지금 천천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이렇게 나스닥의 지금 현재 상황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주 일정 사실 좀 빡빡하긴 한 것 같습니다. 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이 한은의 금리 인상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면서 좀 소비재주들의 상승이 좀 뚜렷할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경제 일정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이번 주 경제 일정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실 것은 이제 여기서 볼 건 하나밖에 없어요. 회의록 발표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은 25일이 추수감사절로 미국의 휴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일찍 끝나는 장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기보다는 경제 일정 중에 중요한 것도 이번 주를 네. 제가 따로 적어왔고요. 20일 날은 카타르 월드컵 시작 날이었고 이미 개막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24일 날은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 또 한국 금리 인상이 있는 날인데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24일 날 또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는 금요일이겠죠. 네. 25일 날 휴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번 주 경제 일정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FOMC 회의록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이번 주에 개막을 하고 나서부터 현재 펜토큰 가격 상승률까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흐름들, 토큰의 흐름들 어떤가요, 지금?
네,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이 네. 됐는데 우선은 이제 카타르가 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 네, 보실 건데 맞아요. 개최 비용을 좀 비교를 해보면 22년에 카타르가 2,200억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러시아랑 브라질 그 전에 있었던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네. 많은 돈을 썼고 또 수익 규모는 생각보다 적어요. 60억 분량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카타르가 왜 이렇게 돈을 여기에 많이 썼을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두바이 이런 네. 쪽에서 이제 좀 부의 상징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 카타르가 그런 것들을 좀 노리고 이런 광대한 것들을 좀 개최를 하면서 좀 비용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모습을 좀 네.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인 펜토큰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칠리즈를 기반으로 한 코인이 많아요. 토큰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상승률을 보시면 이제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포르투갈 국가대표팀 등등 해서 이제 아무래도 승리할 수 있는 팀들 아니면 이제 앞으로 있을 그런 경기 일정에 따라서 등락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칠리즈는 이제 이미 거의 수익률을 많이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시면 300% 가까이 오른 거예요. 가장 저점에서 가장 고점까지 300% 가까이 올랐던 건데 이미 많은 부분이 올랐고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매도가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칠리즈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뭐 급등세고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직후에도 네. 바로 이제 또 16%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호재로 인한 호재성 이슈들에 의해서 오르는 코인들은 호재가 거의 떨어질 쯤엔 항상 막대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일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입하시는 것은 사실 좀 꺼리는 게 좋고 이제 만약에 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축구 일정에 관련을 해서 이기는 팀에 이제 뭐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따로따로 또 있고 그런 코인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좋고 이 칠리즈 같이 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했던 코인들은 이제 조금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칠리즈 코인까지 봐주시면서 현재 펜토큰으로 인했던 상승이 현재 좀 줄어들면서 지금 다시 들어갈 매수 타점은 아니지만 축구 경기 일정들을 좀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연준들의 발언이 계속 있고 있습니다. 뭐 매파적인 발언도 있고요. 비둘기파적인 발언도 있는데 FOMC 회의록 결과가 나오면 좀 정확하게 사실 12월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아님. 네, 우선은 네.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가가 CPI나 이런 것들이 발표된 이후에 네.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건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과 목표치로 돌아가는 것이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크게 뚜렷한 인플레이션율이 피크아웃이다라는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그런데 아직도 높다는 거고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강하게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네.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지금 입장에선 사실 이제 또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게 아무래도 그 다음 날이 휴장이죠. 나스닥이 네. 열리지 않는 이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나스닥장이 열리지 않는 날에는 코인으로 또 돈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눌러주지 않으면 이제 기껏해야 잡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네. 다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선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강한 발언을 해줄 가능성이 아직도 큰 상황이고요. 네. FOMC 회의록 때는 아무래도 더 큰 발언들을 많이 하면서 눌러주면서 나스닥을 종료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4일 동안 연장으로 휴장이 되는 이런 날에는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눌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날들이 앞으로도 종종 있어요. 12월 23일, 12월 26일, 12월 30일 이렇게 좀 개장이 이제 좀 짧게 되거나 네. 이제 좀 종료가 빨리 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여는 날에는 이제 같이 살펴보셔야 할 것은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관계성인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갔던 시장에서는 나스닥과의 유동성 그리고 이제 유착성이라고 할까요? 유착 네.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김치코인 위주로 달려주는 장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떨어진 하락폭에 비해서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건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건강한 움직임이 아니고 지금 이제 위주로 펌핑이 80%뭐 김치 프리미엄 100%씩 붙는 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거의 보시면은 시총 같은 게 1,000억 미만인 이런 가벼운 코인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런 코인들은 사실 위아래로 급등락이 굉장히 커서 매도를 하실 때도 무조건 안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무조건 지정가 매도로 본인이 들어가시고 용인할 수 있는 손해 그 라인은 걸어두고 기다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 지금 올려주지 않으면 다음에 올려줄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세력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코인도 이제 상패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상장 폐지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이제 코인 거래소와 약속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네. 지켜주기 위해서 펌핑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세력의 입장인데 아, 이제 그 앞으로 네. 보일 것들이 사실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도 네. 뭐 FTX 사건을 맞아요. 너무 지루하실까 봐 오늘도 안 가져왔는데 셀시우스가 파산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좀 여러 가지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그레이스케일의 일부 부분을 뭐 매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준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시장에 불안감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앞으로 있을 게 더 좋지 않을 것이다. 단기한적으로 좋지 못할 네.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세력들이 지금 아니면 펌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올려주는 거라서 네.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이런 위험성이 큰 코인들을 웬만하면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고 매매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리스크 관리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현재 뭐 나스닥 휴장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보통 코인 쪽으로 유동성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과 나스닥 커플링이 많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는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이 현재 지금 받쳐주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김치 프리미엄도 있고 또 펌핑하는 코인들이 정말로 지금 많습니다. 시총 1,000억대 이하의 코인들의 펌핑이 지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용인할 수 있는 가격대에 좀 걸어두고 수익을 바로바로 보시고 나오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현재 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코인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은 한 번씩 펌핑을 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나스닥 휴장이 이번에 24일에 있을 거지만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을 거라서 사실 올해 처음으로 좀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있는데 네. 방금 전에 나스닥과의 관계성 좀 볼 거예요. 나스닥이 끝나고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바로 그 다음 날 보통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휴장을 본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불프 시즌이 왔지만 소비자들이 올해 지출이 줄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비싸졌다는 네.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께서 올라가지 않는 게 내 월급밖에 없다라는 이제 많은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애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모습 보이는 게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게 느껴지니까 체감상으로 느껴지기 네. 때문에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지갑이 많이 얕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같이 살펴볼 게 아마존이 우리 저번 주에 살펴봤죠. 네. 아마존이 1만 명을 해고를 했는데 이게 제가 시점으로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블랙 프라이데이 직전에 1만 명을 해고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이미 월가에서도 이미 소비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네. 한국 역시도 소비가 그전만치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중국도 11월 11일 날 원래 이제 이런 솔로의 날이라고 해서 광군절이 네. 있어서 많은 이제 소비를 유발하는 날인데 그때 역시도 사실 강한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예전만큼 강한 이제 소비세가 붙진 않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가나 이제 트위터, 메타, 아마존 같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수혜를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주식들 역시 주가 역시도 좀 실망 매물로 인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같이 봐야 되는데 네. 중국이 베이징이 이제 코로나로 봉쇄를 했는데 그 봉쇄의 정도가 좀 셉니다.
다른 도시에서 아예 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우리 처음에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 모습과 똑같죠. 식당 네. 내에서 뭐 취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뭐 규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헬스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닫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도시에서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했던 이제 연일 발생한 확진자가 거의 3만 명 이상을 육박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화권 증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봉쇄를 푼다고 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루 만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홍콩 증시 그리고 네. 이제 중국계 증시들이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하락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고 중국의 역할이 생각보다 큰데 유럽 쪽에서 이런 중국에게 손을 뻗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들과 같이 엮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같이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런 중국 계열의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거는 바로 이제 영국이나 이제 네. 이제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 이제 유럽 연합의 그 국가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던 건 영국이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가 나왔죠. 인플레이션율이 워낙 41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전쟁에 대한 이슈 역시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젤렌스키가 러시아와의 짧은 휴전을 모색하고 있다. 협상론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과 연결이 된다라고 살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같이 보실 것은 이제 독일의 총리가 11월 중순이죠. 그때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뭐 중국을 방문을 했다. 네.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중국 쪽에서도 뭐 가짜 뉴스다. 뭐 독일과 이런 프랑스의 관계에 관해서 굉장히 가짜 뉴스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독일 BMW가 중국 공장에 1.9조 원을 투척을 했어요. 투자를 한 건데 이렇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럽 시장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것이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지금 말했던 것들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중국 측에 지금 현재 원래 제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미증시를 좀 끌어올렸었던 부분이 있지만 다시 시진핑 3연임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3만 명 이상 연일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현재 다시 봉쇄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이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좀 상생할 수 없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이 어쨌든 물론 코로나를 잡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의 권력을 조금 더 확실시하려는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초아님 좀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선거가 종료되기 직전에 네. 가장 그 관계를 이제 무섭게 몰아붙였던 것 네. 역시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3년임이 종료가 됐고 이제 미국 역시도 중간 선거가 종료가 됐고 네. 나머지 국가들 유럽 연합에서도 많이 정치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그런 관계를 조금 완화시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이제 경제에 좀 집중을 해야 할 타이밍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숄츠와 마크롱이 11월에 방중 준비 작업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9월 달에 흘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중국 매체는 이제 거짓말, 가짜 뉴스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또 마크롱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는데요. 마크롱이 중국과 러시아 중재 역할을 또 기대한다. 내년 네. 방중에 또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독일이 방문을 했고 이제 거기에 BMW에서 이제 중국 쪽에 거의 2조 가까운 돈을 이제 맞아요. 투자를 했다는 네. 것은 미국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보다 중국 쪽의 관계를 좀 두텁게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 이슈들의 원인으로 뽑히는 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냐면 미국에서 미국 내에 있는 이제 에너지나 이런 뭐 전기차 이런 것들에게 좀 돈을 뿌리는 거예요. 돈을 뿌리는데 중요한 건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독일에
공장을 세우려다가 맞아요. 이제 미국 쪽에 세웠게 된 것도 이제 그렇게 돈을 받기 위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내수가 활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할 생각이 네. 크고 그런 네. 모습을 보인다는 건 결국에 중국과의 관계성을 회복을 시키고 이제 그쪽 수출과 수입을 좀 네. 활성화를 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플러스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 제가 그 겨울 전에 이렇게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상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행동들에서 아무래도 젤렌스키를 압박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협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전쟁에 대한 종료도 이제 굉장히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네. 크죠. 그래서 그런 건 역시도 겨울 직전에 또 이제 이런 호재에 관한 이슈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같이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현재 뭐 유럽과 중국 또 미국의 정세를 잠깐 살펴주셨는데요. 유럽이 중국 쪽과 다시금 손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지금 중국이나 아니면 독일 이런 유럽 쪽에 공장을 세웠던 것을 미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자신의 살 길을 좀 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국 측이랑 만약에 유럽이랑 좀 손을 잡게 된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영국에서도 이번 총리가 바뀌면서 암호화폐 쪽으로 친암호화폐 쪽으로 좀 바뀌었고요. 또 중국에서도 바이낸스가 사실상 FTX를 물리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암호화폐 시장을 좀 꽉 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런 정세를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네. 이야기 흐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FTX 사건에도 코인베이스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DCG 그룹에서도 코인베이스와의 그렇죠. 연결성이 크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장중 주가가 거의 역대 최저치를 이제 네. 기록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건 역시도 미국에게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게 유럽위원회가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 테스트에 아이오타라는 코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아이오타라는 건 ISO 2002라고 해서 송금이 이제 많이 바뀌죠. 송금 네. 시스템, 전체적인 은행 송금 시스템이 바뀌는데 그때 채택이 된 코인 중 하나거든요. 그럼 왜 아이오타를 여기에 채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에 얹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중국 쪽의 블록체인 움직임인데 그 전에 중국이 하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BSN이라고 해서 네. 이제 블록체인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코인을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유통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네. 여기에 연결을 지어서 이제 유럽 쪽과의 관계성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이오타라는 코인 자체도 이제 중국 쪽과의 관계성이 있고 이 BSN이나 송금형 코인으로 많이 채택이 된 만큼 이제 좀 주목해 봐야 할 코인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뭐 유럽위원회에서 아이오타를 좀 채택을 한 만큼 이번에 좀 지켜보셔야 할 코인 중에는 아이오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잠깐 다시 미국 상황으로 보자면 현재 디즈니에서 아마존과 같이 좀 고용을 줄였습니다. 고용을 줄이고 이번에 크게 선택을 한 것이 전에 계속해서 CEO를 맡았던 밥 아이거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디즈니가 장중에 정말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초아님?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네. 이제 전체적인 나스닥 시장이 하나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말씀드렸던 게 OTT 서비스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방구석 주식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집에만 있을 때 많이 봤던 거에 대한 손해가 지금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됐고 이제 좀 아무래도 몇 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지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디즈니 역시도 이제 그 전에 우리 이슈를 찾아봤는데 해고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행을 했던 이유는 2조 원 이상의 영업 손실, 특히나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만 거의 2조 가까운 손실이 가까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앞으로 있을 모습들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최고 경영자죠. 밥 체이백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배척을 하고 네. 그 전에 15년 동안 이제 디즈니 왕국을 건설했던 아이거라는 인물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가 방어에 좀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스닥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고나 이전 구조조정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CEO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호재도 작용이 되고 아니면 이제 악재로도 작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나스닥 시장과 비트코인이 같이 가고 이제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점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주가 자체가 15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었는데 그걸 네. 깨고 내려온 만큼 나스닥 역시도 이제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있을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유대 관계가 점점 강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코인과 나스닥의 이제 주식 같은 거죠. 기관의 네. 투자가 계속 코인에 이어지면서 이제 코인만 떨어진다고 이제 나스닥이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맞아요. 코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스닥도 좀 같이 하락하는 데 영향을 미칠 네. 수 있다. 왜냐하면 네. 같은 기업과 기관의 투자가 많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선 이제 국가의 개입이나 아무래도 좀 지금 같은 영향이 큰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좀 눌러주려는 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코인의 이제 좀 구제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네. 같은 상황에서는 나스닥과 이제 좀 커플링되지 않았던 상황은 아무래도 김치코인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특성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선물장이 없는 우리 그런 이제 국내 거래소죠. 국내 거래소는 선물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아서 김치코인, 김치 프리미엄 많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제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네. 나스닥과의 연결 관계나 유착 관계가 앞으로는 더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EO나 아니면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나스닥의 영향을 또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스닥과의 관계도 같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코인 시장과 나스닥 이렇게 상관관계가 많이 잠깐 떨어진 시간이었는데 이 부분은 국내 거래소가 많이 안전하다 보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업비트나 빗썸 측에서 다른 거래소들보다 가격이 높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스닥의 이슈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점점 갈수록 비트코인 쪽으로 도미넌스가 몰리게 되면 다시금 나스닥과 커플링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현재 FTX 사태 여파로 우리 투심도 좀 저하가 됐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규제안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투심의 회복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자산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위로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선은 투심의 방향에 대한 거를 또 느낄 수 있게끔 네. 이제 설문조사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가지고 온 걸 보면 가상자산 시장이 느끼는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셀시우스 사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네. 이제 특히나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10억 달러를 바꾸지 못하면 또 이제 2차 파동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도는 만큼 더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매도했거나 매도할 예정인 코인에서 비트코인, 도지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은 큰 코인들이 기반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런데도 앞으로 매수할 예정인 코인 역시도 그들이 주다. 라고 보여지는 것은 결국에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무겁고 조금 건강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다시 저점이 갱신이 되면 다시 올라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당연히 FTX 사건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한국인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보시다시피 방문자 수뿐만 아니라 이용자, 월간 사용자 수가 29만 7천 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6.1%라서 당연히 미국권이 많겠지만 그 미중 문화권을 제외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이런 기대나 이런 투자에 대한 것에 빠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당연히 발언을 해주면서 눌러주거나 좀 해결해주거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위로의 차원에서 맞아요. 이런
규제, 이제 정부의 규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어제 카톡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코코아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원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부터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돌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제 관련된 사업자들을 모두 모아서 이야기를 한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당장은 이제 누가 얼마를 버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게 이제 코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과세를 하려면 뚜렷하게 보여야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당장 일어날 수는 없다.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불안해 하셨는데 바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상자산 과세가 오해다라는 이제 기사가 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은 결국적으로는 이 좀 투자자분들을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 관련된 이제 규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그리고 한국 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이미 중국 쪽은 막았고 이제 한국이나 미국 쪽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일 것이고 또 앞으로 있을 것 중에서 또 같이 찾아보실 건 입출금을 자꾸 암호화폐 사업자가 멋대로 차단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피해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역시도 법으로 막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많이 돈을 잃었을 거예요. 루나 사태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렇고 한국 투자자분들의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소비에 대한 이런 투자 실패, 투자에 대한 네. 이제 조금 투심이 저하된 상태에서 그리고 힘든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런 투자자분들에게 위로적인 차원의 이런 응원하는 차원에서 다른 이런 어떻게 보면 자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법을 개선할 방안이 좀 보이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부에서 초아님과 같이 거시경제를 통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법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초아 전문가님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먼저 차트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아 전문가님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우선은 기술적 분석 시간에는 이제 기관 고래 매집 분석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분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ISO 2002나 월드코코인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가져와 봤고 지금 특히나 김치코인들이 폭발적인 이제 여러 가지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고 얼마나 또 오르는지 이 매수 매도의 이제 힌트 같은 것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바이낸스 차트를 볼 건데 테더 차트를 볼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왜 바이낸스 차트를 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5% 가깝게 비트코인에도 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에는 바이낸스 차트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FTX 파산 사태 이후로 이제 자체 코인이 없거나 우리 같이 이제 선물 거래가 없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낄 수밖에 없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선 주봉상으로 차트를 좀 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66K죠.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곳에서부터 하락했던 라인이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 이때 하락을 보였어요. 21K 이후로 강한 하락이 보였는데 아무래도 FTX 사건 이후로 하락이 보인 시점에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하락 파동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파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잠시 동안 이제 이런 노란색 선이 저항선인데 저항선을 막고 올라가는 모습들의 영향을 많이 받
갖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같이 보실 것은요. 좀 확대를 해볼 건데 일봉상으로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강하게 하락했던 부분 전저점이죠. 전저점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저점이 깨진 상태라서 이게 이렇게 보셔도 알 건데 여기에 저항을 막고 나서 강하게 한번 말아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깨고 내려왔지만 말아 올려질 것이다. 잠시 동안 말아 올려질 건데 그게 17K 이상으로 넘어갈 것인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전에 하락했던 부분이죠. 18K 이상으로는 뚫어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저점을 갱신한 이후로 잠시 반등이 있을 건데 그 반등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추가 하락을 좀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하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1시간 봉으로 보실 때도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여기서 끝났던 저점이었는데 우리 보시다시피 그 전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서 보자면 우리 이때 저점을 갱신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그전에 있었던 저점을 갱신을 해줬지만 15.8K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15.5K까지 오늘 갔다 왔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 12와 13K 사이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셀시우스 사태까지도 이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코인 전체적인 그런 이슈들 역시도 살펴봐야 되는데 셀시우스 사태 역시도 오늘 이제 좀 터지거나 내일 이후로도 또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15.5K가 뚫린 상태에서는 당연히 올라갈 위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할 것인데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 저점을 갱신하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니 올라갔을 때 더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는 이제 그 전에 매도를 못했던 단기간 동안 매도를 못하셨던 것을 이제 조금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조금 더 하락을 해줄 거예요. 더 하락해줄 때 이제 15.5K 이후로 이제 점점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인데 그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현물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현물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때부터 저점에서 계속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져가신다면 그 전에 있었던 주봉상으로도 보이셨을 건데 2017년이나 뭐 그때 박상기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강한 하락이 있었을 때 역시도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빼준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그게 딱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도 그때와 차트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N자형을 그리면서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고요. 다음에 지금 당장은 이제 조금 모습이 좋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바닥이니까 지금 당장의 급등락과 급하락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장은. 특히나 호재로 인해서 갑자기 올라갔다가 좌우창펑이 또 한마디 하면 또 올라갔다가 아니면 또 하락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장이기 때문에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진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럴 때는 멘탈 관리 꼭 잘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2차 하락이 이제 예견될 수밖에 없다라고 파악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래도 멘탈적인 측면에서 힘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차트 봐주셨는데 전저점 깨고 지금 말아 올렸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17K 이상 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18K는 당연히 좀 어렵다는 말씀 주셨고요. 추가 하락이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 파동 더 내려간다면 12에서 13K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상황상 뭐 셀시우스 파산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이 안 좋을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2차 하락이 예견이 됨으로써 우리가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주시면서 잠시 반등했을 때 매수를 하지 마시고 여태 못 덜어냈던 부분들 좀 매도를 하시면서 매매는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주소 50% 이상 적자다 이런 말이 있으면서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바닥이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아니면 약세장이 종료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사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또 고래들과 기관들의 매집 상황 어떤가요?
네, 우선 비트코인 주소를 살펴봤을 때 50% 이상 적자가 이제 났다고 네.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 사례를 통해서는 약세장이 종료할 때마다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보이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제 거의 저점은 맞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더 좋은 찬스를 위해서 이제 좀 현금화를 많이 해놓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고래들의 움직임인데요. 우선 보시다시피 매도량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는 걸 같이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고래를 또 살펴봤더니 2조 이상 있는 고래가 매도를 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2조 이상 있는 고래가 손해를 보고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2년 정도 유지를 되었던 것을 이제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래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먼저 듣고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고래 같은 움직임이 보인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더 하락하면 안 되는 이슈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였고요. 그게 아무래도 거래소 파산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점인 거죠. 특히나 비탈린 부테릭 역시도 이제 그런 트위터 글을 통해서 더 뭐 큰 거 한 방에 온다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했는데 아마 위험을 조금 시사한 바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셀시우스에 대한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건 연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월가에서도 원래 그 전까지는 이제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코인베이스 주가를 좀 팔으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에 좀 손을 들어준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지갑은 계속 좀 가벼워지고 있고 콜드월렛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좀 돈이 몰리고 있는 시점인 만큼에 기관에서 움직임에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세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기관의 움직임을 좀 볼 건데 기관의 매집 현황을 보시다시피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전과 동일한 상황이고요. 그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비트코인의 현물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숏 비트코인이죠. 장기간 말고 단기간으로는 하락할 것이다라는 것에 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기관 역시도 지금 하락을 더 많이 베팅을 했다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계속 매집을 한다는 것은 결국 현물 거래소랑 선물 거래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김치 프리미엄이 많이 꼈다는 것이 우리의 투심의 문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숏 비트코인이나 이제 숏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물 거래소만 있는 우리나라 같은 시장,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모습과 비슷하게 세력들 역시도 계속 이제 숏 비트코인이나 숏의 물량은 계속 넣어두고 있지만 지금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우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현재 고래와 기관의 매집을 좀 살펴봤을 때 2차 하락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개인들의 지갑이 가벼워진 만큼 콜드월렛 쪽으로 좀 이용량이 증가를 한 것 같고요. 현재 기관은 숏 물량 또 숏 포지션에 좀 하락 배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물과 선물의 거래 또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 국내 거래소는 선물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물만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방어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좀 시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FTX 사태 때문에 덤핑으로 살짝 가격 하락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잠깐만 짚어주시죠. 네, FTX 해커가 이더리움을 덤핑을 하고 대신에 WBTC나 다른 이제 전송 속도가 빠른 코인으로 빨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 소행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이제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FTX 해커가 이더리움을 덤핑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고래 매집 기관의 매집 상황에서 이더리움의 매도가 조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우선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더리움의 가격 자체를 본다면 현물 거래소 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숏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6월 달에 저점을 갱신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갱신을 하게 된다
된다면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과 같이 저점을 갱신할 것이다. 그럼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저점을 유지를 잘 시켜주는지 그런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이제 방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단기간 동안 이슈로 인해 하락을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망할 수가 없는 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급등락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줬을 때 이제 이 하락이 조금 폭이 강해졌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타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이어가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장의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